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2월 26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역관 김석숭으로 하여금 요동에서 도망해 돌아온 유소를 데려다 주게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유세침과 장령 윤희인이 홍경주의 주의를 논하여 채직하고 추국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2월 2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2월 2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2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박광영 사간 윤경이 홍경주의 협사 기망한 일을 반복 논개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김윤문이 병조판서의 집으로 가서 청촉을 하였으니 분경을 범한 것인데 분경을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늘에 분경을 금지하는 법을 거행하지 않는가 하니 사헌부가 아뢰기를 고찰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2월 2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김윤문을 조율할 때 분경의 유를 병용하도록 의금부에 말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2월 28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내관과 주서를 성균관에 보내어 유생들을 호명하여 점검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2월 28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동남 간방에 밤마다 적기가 있어 번개와 같았다. 붉은 기운이라.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홍경주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고 다만 추고하도록 명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2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연창부원건 김감의 병세가 긴급하오니 의원을 보내 약물을 내려주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29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29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2월 29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논어를 강하다가 학문은 미치지 못한 것 같이 하고 오히려 이럴까 두려워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간과 유희저가 아뢰기를 인군의 학문은 장구를 근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긍긍업업하여 소심익익하며 게으름도 없고 거칠음도 없으며 밥 먹는 여가조차 한가하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제왕의 학문이니 마땅히 유심하셔야 합니다. 하고 금토관 성세창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성하게 고명하시다 해도 마땅히 그 학문을 미치지 못한 것 같이 하시고 오히려 잃어버릴까 두려움을 생각하시어 고명으로서 스스로 만족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고 또 신과 우는 천하를 가지고서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대목에 이르러 아뢰기를 인군의 위는 낙지가 아니요 지극한 걱정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이 맞다. 인군의 위는 낙지가 아니요 지극한 걱정이 있는 곳입니다. 다만 즐거워할 만한 것은 백성이 편안하고 물자가 넉넉하며 또 어진 사람이 그 위에 있고 사이가 모두 복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모름지기 그 걱정할 바와 즐거워할 바를 살피소서. 전일 전하께서 천거하는 법을 신능하여 행하도록 명하셨으나 천거한 후에 한 사람도 발탁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한갓 문구가 될 뿐입니다. 이 뒤로는 비록 천거하라는 명이 있다 해도 바깥 사람은 반드시 믿지 아니할 것이니 신은 아래 사람에게 실신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또 하늘이 크시거늘 오직 요 임금만이 본받는다는 말에 이르러 세창이 아뢰기를 더 높음이 없는 것은 하늘인데 오직 요 임금만이 하늘과 더불어 같다 하였으니 높고 먼 것 같으나 요 순의 도는 효제에 지나지 아니하며 효제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
내 아버지에게 효도하여 남의 아버지에게 미치게 하고 내 형제를 우애하여 남의 형제에게 미치게 하시고 내 부부의 분별을 두어 남의 부부에게 미치게 하시면 요순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전하께서 요순은 높고 멀어서 따라갈 수 없다 하여 스스로 꺾이지 마시고 마땅히 역행하여 그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하고 참작한 경세창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날마다 3번 경련에 납시어도 오히려 부족하시어 또 야대에 납시어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 부지런하고 또 지극하십니다. 조정조에서 편전에 납시어 야대하시는 것은 오로지 논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릇 학자는 스승에게 수업하고 물러나서는 부모와 더불어 강습하고 그래도 해득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스승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하께서는 대내에 거처하심으로 질문할 데가 없으시니 마땅히 논란하여 마음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수를 내리고 판이 밤은 이미 삼경이었다. 장구는 문장을 나누고 구두를 자르는 것으로서 문의에 치중하기보다는 송독을 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29일 신묘 6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김윤문에게 여러 곳에 청족한 일을 장신하였으나 불복함으로 남원 오수역에 도 3년의 역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30일 임진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 난당 정은 유옥이 홍경주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30일 임진 두번째 기사 전가하기를 자길 야대 문관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조에 물어보아 만약 그러하다면 별시를 실시하여 인재를 뽑도록 하고 또 청거인을 임용하지 않을 것인지 아울러 물으라 하니 이조가 아뢰기를 문관의 부족에 별시를 시행하게 하시면 지당합니다. 청거인은 아직 결혼이 없으므로 소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별시에 관한 일은 해주로 하여금 마련토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30일 임진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30일 임진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6월 30일 임진 다섯번째 기사 야인 매독이 포로된 회령사람 신극씨를 수연하였으므로 상을 주도록 명하고 성 밑에 사는 적 아합이 사로잡아가서 전매한 죄는 사형을 감하여 장 100에 처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2월 30일 임진 6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일 개사 첫번째 기사 대간이 홍경주의 일을 3번 하리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일 개사 두번째 기사 유생들에게 정시를 보였는데 생은 이우가 어뜸을 차지하였으니 명하여 전시에 직부하게 하였다. 정시는 보통 정시라 하면 정광씨, 별씨 등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행하는 과거를 말하나 여기서는 아무 때나 수시로 궁중에서 유생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왕은 유생의 학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유생들을 궁중에서 시험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에 있을 과거에서 회시나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2일 가보 첫번째 기사 대간이 홍경주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대사관 유세침 등이 상차하기를 신등이 경주가 조롱 기망한 죄상을 모두 아뢰었는데 명하여 추국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에는 정률이 있어 마땅히 그 죄에 복죄될 것이온데 오직 병부의 소임은 신등이 여러 날 채직할 것을 정하였어도 천천히 막연하오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주서에 이르기를 사마는 나라의 정벌을 맡으니 육사를 거느려 나라를 공평하게 한다 하였으니 지금의 병부는 곧 주나라의 사마입니다. 안으로는 전형을 맡고 밖으로는 국무를 총괄하여 그 소임이 지극히 중요하니 사사로운 은혜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주는 본디 천력이 없고 또한 물망도 없는데 다행히 큰 공에 참여하여 갑자기 이 소임이 올랐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수기하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공직하여야 할 것인데 감히 공을 믿고 교만방자하게 주권을 잡고 사사로이 농락하며 협사 망상하여 마음대로 일을 하니 그 죄가 지극히
하여 하루라도 그대로 재직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 또 공신인 때문에 너그럽게 용납하여 굳게 공론을 거절하고 본직을 갈지 않으시니 대저 병부의 중임은 조정의 공기라 어찌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겠습니까? 하물며 경주는 초방의 지친으로서 그의 딸이 지금 수기로 있으니 그가 감히 농락 기망하여 두려워하거나 거리낌이 없는 것은 오직 공응만을 믿어서가 아니라 또한 달리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마땅히 과감하게 편사를 버리시고 대공지정한 도리를 보이실 일이요 결코 고식적이고 구차스럽게 신하에게 사사로움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 속기 경주의 병정의 권한을 빼앗아 농락기망하는 길을 막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사자를 보니 인신의 죄가 어느 것이 이보다 크리야. 그러나 실정에 가깝지 않은 일로 추구하여서는 안 되며 또 위임한 대신을 경외하게 진퇴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원훈임해라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이자화가 아뢰기를 지금 별시를 베풀게 되어 외방의 유생들이 모여들 것인데 기한이 너무 박두하니 인재를 널리 뽑는 도리에 어찌 방해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영기하여 개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조에 있어서 인재를 뽑기를 경학으로 아니하고 사운으로 시험했기 때문에 유생들이 전혀 근본을 힘쓰지 않고 모두 말이해에만 지달이었습니다. 사습이 불미스러운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성종조에는 비록 멸시라도 반드시 그를 강하였으니 이제 폐조의 풍습을 고치고자 한다. 마땅히 선왕의 규구를 좇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영사 유수는 아뢰기를 중원에는 별시가 없기 때문에 큰 선비가 배출되었으니 자주 인재를 뽑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은 사관의 결혼이 있고 이미 별시를 결정하였으니 마땅히 널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별시는 정기적인 과거 즉 식년과가 아니라 나라의 경사갈 때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과거를 말한다. 사관은 성균관, 홍문관, 예문관, 교서관을 말한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3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3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홍경주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홍경주가 초방의 지친으로서 사사로움을 두고 권세 농락함을 아뢰어 극론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김양진으로 사관은 헌납을 삼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황해도 풍천에 거주하는 양녀 분이가 나이 108세이므로 명하여 쌀을 내렸다. 8세, 108세.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5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홍경주의 일로 6차례에 걸쳐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홍경주의 일을 아뢰고 또 한수는 이미 그 집값을 받고 또 남의 절수한 집터를 빼앗고자 하니 탐욕스럽기가 막심합니다. 마땅히 법에 따라 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예문관 검열 정괭은 앞서 승문원에 있을 적에 동료들 가운데 견책을 입어 월천장을 의논하였으니 잘못이 매우 큰데 지금 예문관에서 감히 천관이는 사관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정괭을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예문관도 추구하소서. 남편 형감 안범은 성품이 본래 의아하여 사람을 잘 섬기고 또 폐조에 있어 감력이 되어 불법을 많이 행하였으니 아울러 모두 채직하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육한의 일은 의금부에서 상세히 공고하여 추열하지 않고 사령 이전의 일로 논단하였으니 다시 추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괭 및 추구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6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7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전훈도 선침 이세영이 공모하여 살인한 일 및 사비 객지가 이산과 더불어 그 지아비 김석을 모살한 죄를 아우러 삼복하여 형률대로 할 것을 명하였다. 상참은 의정 이하 대관들이 매일 편전에 들어가 왕을 뵙고 주상하는 것이다. 대전 회통 이전 조위에 있다. 조계는 조정에서 백관이 이를 아뢰는 것이다.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7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바기관 정은 유옥이 홍경주 환순 육한 안범 등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7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7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7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육하는 마피를 많이 취하여 나왔는데 나온 때는 비록 사령 이후의 일이지만 징취할 때는 사령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로써 논단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금부의 아림이 매우 합당하나 육한을 다시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7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충천이 김은소는 원정 공신이라 항쇠하여서는 안 되는데 헌부에서 상세히 살피지 않고 항세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 또 이미 항세로 아래어 놓고 미쳐서 항세를 풀면 되겠는가? 무릇 사람은 국혼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법사이겠는가? 사관은으로 하여금 행공 추구하게 하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대가는 보통 관원의 예와 달라 비록 큰 과실이 있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너그럽게 용납하여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 작은 잘못이겠습니까? 그리고 명의라는 별시가 개장되어 대관들이 모두 시관으로 차정되었는데 이제 만약 추구하면 을에 채직하여야 될 것이니 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앞서 헌부에 전교하기를 이제 계목을 보니 김은수는 진공신인데 어찌하여 항소하였느냐고 하니 지평 권복이 아뢰기를 은손이 비록 공신이라 자칭하지만 열시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세한 것입니다. 열시를 하면 곧 항세를 풀겠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 전교가 있는 것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추구하지 말라 하였다. 행공 추구는 직접 체포하여다가 추구하는 나추와 구별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추구를 받게 하는 것인 듯하다.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7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대마 도주에게 올 기사년에도 전례대로 쌀과 콩 모두 200석을 내려야 하겠는데 지금 특별히 온 장정에게 부송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8일 경차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아산 사람 김효생 당진 사람 김세룡 청주 사람 서수의 아내 김씨의 나이가 모두 100세였다. 명하여 모두 쌀을 내렸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성지 송천이가 아뢰기를 덕건대 현능 대직을 병주에서 본원의 사령으로 거관한 한 충천이 중동으로 차정하였다 합니다. 재계 소의 분향 등의 일을 이러한 천한 무리로 행하게 하는 것이 사세의 몹시 온편치 않사오니 중동을 속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대직 및 전향 별감은 충천위로 정하지 말고 충의비 충순위로 차정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만 전향 별감은 전제하는 것뿐이니 비록 충천이라도 무방하다 하였다.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면천과 전라도 보성 지방에 눈이 4, 5촌 내렸다. 3월달인데 아이고야.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1일 개명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원 안당이 홍경주 한순의 일을 아뢰고 사간 윤경이 홍경주 안범의 일을 아뢰었다. 시독관 안처성이 아뢰기를 근래 원종공신을 항세한 일로 헌부를 추구하고자 하니 대가는 일시의 공의를 가진 것인데
이런 작은 과실 때문에 추구하면 우대하는 뜻이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언로에는 관계치 않기 때문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처승이 이르기를 헌부의 소유가 혹 잘못됐더라도 마땅히 너그러고 있게 용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종공신이 국가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공신과 일반으로 대우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영사성이 아니하려기를 원종공신에게 항세하지 않은 것은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만 그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노권을 참고하는 동안만 항세했을 뿐입니다. 대간이 비록 착오가 있으나 진실로 너그러이 용납하여야 합니다. 대간이 도로에서 호참을 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전련히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직한 기풍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처성의 아렘은 상께서 우대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수는 공신이고 또 재상이다. 추구하여 이미 그것이 아님을 알았으니 어찌 반드시 취재하랴 하였다. 민조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1일 개묘 도부측 기사 전가기를 대전의 단지 공신이라고만 할 때는 원종이 참여하여 되지 않았다 하였으니 원종은 공신과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추단조에 이르기를 친공신은 사제 이하는 항세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비록 원종이라도 항세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으로 하여금 상확하여 귀일하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1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허조가 아뢰기를 검동도 기경할 일은 본도 감사가 불가하다가 하고 적도는 기경해도 된다 하니 수의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1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1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유세침과 지평 박이관이 홍경조 한순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학문에 힘쓰고 검소한 것을 승상하라는 뜻으로 유생에게 유시하라 하니 그 사연에 이르기를 학문을 하는 도리는 몸을 닦음에 있고 몸을 닦는 방법은 검소한 것을 승성하는 데 있다. 선비가 도의의 뜻을 두면서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한다면 좋게 더불어 의논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옛 유자는 학문을 몸 닦는 것으로 하고 금소하게는 행실 가다듬는 것으로 하여 비록 소식 체감과 포의 위대로서도 처신하기를 편하니 하였다. 보기로서도 미혹하게 못하고 빈천으로서 뜻을 바꾸게 못하는 것이니 공공에서 낮은 지위에 있으면 홀로 자기 몸을 착하게 하고 현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 천하를 모두 착하게 하는 것이다. 그 지키는 바가 이와 같으니 어찌 다른 데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유자는 이와 달라 장구나 파고들며 승리의 학문을 궁구하지 않고 조촐한 의복을 좋아하여 몸에 절실한 병통을 살피지 않으면서 한갓 복식의 아름다움만 남에게 자랑하고 몸에 아름답지 못하면 태연히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자라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사치스러운 습속이 이미 처음 배울 때부터 몸에 배면 후일 사업에 조처할 것을 점쳐 알만하다.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비단옷을 입는 것은 금하는 것은 학령이 저록되어 있는데 사습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면 어찌 한갓 국가의 근심이 될 뿐이랴. 또한 학자의 수치가 될 것이다. 이는 비록 나의 표설이 지극하지 못했으이나 진실로 교양이 그 도리를 이름에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다. 무릇 사장의 직책이 있는 이는 나의 지극한 회포를 살펴 의료운 방도로 인도해서 담장을 대면하듯 하듯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되고 온표를 좋기 부끄러워할 것이 못됨을 알게 하라. 금소를 도닦게 승상하여 뜻을 돈독히 가지고 학문에 힘써 풍화의 권원을 맡게 하라 하였다. 이는 전한 김당이 경연에서 유생의 사치스러운 풍습을 아뢰었기 때문에 내린 전교이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2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유순, 박원정, 유순정, 이계남, 이손, 신윤무, 박영문, 전림,
여윤철 등이 의논드리기를 금동도는 토지를 비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관하게 하면 매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섬이 파사보와 가까워 중국이 만약 다시 파사보를 설치하면 반드시 이 섬을 경작할 것이니 대국이 우리 성 밑에 와서 경작하는 것은 매우 온변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보를 설치하기 전에 백성이 경작을 허락할 일을 전일에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제 관찰사 김봉이 계본을 보니 섬을 경작하는 것이 과연 폐가 있을 듯합니다. 처음에 경작하고자 한 것은 대저 백성을 위해서였는데 민정이 하고자 않는다면 모름지기 억지로 경작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적도는 압록 서강 가운데 끼어있는 탄원과 같은 조각 땅으로서 이에 앞서 의주관에서 혹 들어가 경작하여 둔전을 하였었는데 이제 비록 백성의 경작을 허락하여도 경작하는 바가 많지 않아 의식이 두루 흡족할 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과의 거리가 몹시 가깝고 또 적변이 없으니 계변에 의하여 경작을 허락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전 수금 조주에 공신이 사제를 범하면 항세한다 하고 경관직주 봉군주에 무릇 단지 공신이라고만 할 때에는 원종은 참여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를 보면 원종을 항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에 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들로부터 비록 원종이라도 사제가 아니면 항세하지 않는 것이 이미 전례를 이루었으니 이제는 구례에 의하여 입법 통행하여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계의 참봉은 본도 사람으로 차수한다고 대전에 실려 있는데 근자에는 법을 어겨 다른 도에 사는 사람으로 모수해서 군용을 모면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다른 도 사람은 차제하지 말고 비록 본도 사람이라도 여기 있는 사람 및 한여기는 아울러 차제하지 말 것이며 관찰사 절도사 양령의 관하 이전으로 가려서 차제하고 교체한 뒤는 도로 출사하여 군용 면하는 길을 더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양계 참봉의 일은 이에 앞서 지평 박이관이 아래였으므로 명하여 의논하게 한 것이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2일 갑진 6번째 기사 유순 박원종 유순정이 아뢰기를 웅천 동네 등처에 외노가 와서 거주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인물이 혹 포로가 되면 변장을 추구하여 채차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다만 외노의 출입에는 스스로 관한이 있어 전에는 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변장이 문득 금억하므로 외노가 기탄하여 변장을 모의해서 자횡하고자 꾀하여 혹 인물을 살해하고 인가를 불살르니 변장은 죄를 입을까 두려워 반드시 하는 대로 쫓습니다. 지금 웅천 현감이 감사에게 결절을 받아 가덕도에서 제목을 발췌하여 관사를 수선하고자 함은 대개 부득이한 바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외노의 자횡을 보고 반드시 변장을 채직하면 외노가 더욱 독을 부릴 것이니 국가에서 변장을 선택하는 도리에도 또한 구애되는 바입니다. 변장이 만약 외노와 사사로이 서로 무매하여 불의한 일로 외노에게 욕을 보거나 혹 인물을 약탈당한 자는 마땅히 취재하여 채직하여야 합니다. 공사로 인하여 낭패를 입은 것에 대해 그 죄를 논하지 않으면 수령이 되어 또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으로서 외노에게 계유하면 외노도 또한 감히 사사로운 원한으로 보복하여 이런 자횡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남방의 연포, 동래 등과 같은 곳의 수령과 만원을 당상관으로 차견할 일을 앞서 순정이 개청하였는데 웅천나는 홀로 당상관을 차견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현감 조윤소는 합당한 사람이나 그러나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자송하는 일은 아래에 있어서 감히 개청하지 못하오나 그 인품만은 당상관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최수무는 사족인데 일찍이 만호가 되어 외적의 와주가 되었으니 그 죄는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합니다. 근래 강변, 육진 등체에 인물이 유리하여 풍산, 무산 같은 곳은 더욱 허수합니다. 지금 수무는 무죄가 있는 자이니 풍산 등체에 옮겨서 채우소서. 한석동이라는 자는 가권이 몹시 많으니 수문과 더불어 함께 풍산, 무산 등처에 옮기소서. 그리고 사민이 도망한 자가 지금 같은 데가 많으니 같은 때가 없으니 마땅히 특별히 금방하여야 합니다. 또 무릇 죄를 지어 응당 들어가 거주하여야 할 자는 모두 극변에 옮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울러 아랜대로 하라. 다만 조윤소는 당상관으로 올려보내고자 하는 것인가? 다른 당상관으로 차견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아랜 바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유순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윤손으로 당상관에 오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며 다른 사람을 차견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대개 웅천은 당상관을 차견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오니 마땅히 스스로 재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윤손은 이제 이미 재수하였으니 고쳐서는 안 된다. 윤손이 재직할 때 당상관으로 차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박원종이 아뢰기를 각도의 진상법을 모시고 온 사람이 회마하는 일은 영로의 폐단이 있습니다. 만약 조관이 회마를 얻어 돌아가면 그 폐단이 더욱 심하니 앞으로는 양계 및 제주 이외에는 아울러 회마문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러하라고 정교하였다. 회마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다. 회마문은 귀향자에게 역마 지급을 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중종 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아뢰기를 이제 적건대 홍경주 추고할 일을 명하여 논하지 말라 하셨다 합니다. 예적에 이르기를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귀건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였습니다. 경주가 협사한 것은 사상이 이미 뚜렷한데 만약 추고를 마치지 않는다면 권신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하고 또 한순의 일을 아뢰었다. 그리고 또 대전에 이르기를 장리의 자손은 경량관, 사관, 승정원 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정원에서 장리 허통의 자손 허안국으로 가주서를 삼았으니 가주서가 비록 춘추를 겸대하지는 않지만 이를 기록하고 모시어 강하는 것은 실제 주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청근대 속기 개차하고 정원을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안국은 속기 채직하고 정원을 행공 추구하라. 홍경주의 일은 그 추언을 보니 사사로이 절간을 통한 일은 비록 이미 승복하였으나 협사의 권세를 농락한 일은 승복하지 않았으니 어찌 한조가 간찰의 일로 원혼 대신을 죄해주겠는가 하고 한순의 일도 또한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삼포 외노의 출입원 관한을 정하였을 때 근래의 흥판 해체를 임의로 자행하여 현장이 법을 받들어 언금하며 외노가 그 금집을 미워하여 반드시 편관됨을 보고자 해서 혹은 능력하여 예의가 없고 혹은 인물을 살해하는데 조정에서 의뢰 진장이 무집을 삼가지 않았다고 추구하여 개차하니 이는 도리어 외노의 술책에 빠지는 것이다. 앞으로 만일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원수를 맺고 혼란을 발생하게 하는 외에 외노가 진장을 모의하는 것을 의뢰 개차하지 않는다는 것을 외노들에게 상세히 계유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안당과 대사관 유세침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홍경주가 사사로이 간사를 통하고 또 경연에서 협사하여 아뢰었으니 청근대 형률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협사한 일은 비록 승복하지 않았지만 간찰 통한 일은 이미 승복하인데 명하여 버리게 하신 이는 큰일이므로 신등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입니다 하고 또 한슨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홍경주가 간찰한 통한 일은 비록 이미 승복하였으나 협사한 것은 실정보다 지나치니 죄주어서는 안 된다. 한수는 재상으로서 쟁송하였으니 속태 50에 차하라 하였다. 속태는 태영을 속전 또는 속포를 바치고 면제를 받는 것이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부산포 외인 두다지가 실화하여 60여호를 연소하여 혹 불타 죽고 혹은 화상을 입었다. 명하여 관원을 보내어 물건을 내리고 위무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강원도 회의양에 지진이 있었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정은 최명창이 아뢰기를 갑자는
1504년 얼척년 1505년의 전세는 반정한 뒤에 명하여 반을 감하게 하였는데 수령이 이를 빙자하여 외람되게 징수하니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월을 당하여 경환상 납부를 독촉하니 농사를 폐함으로 온변치 않습니다. 청컨대 우선 정지하소서였다. 특징간 이 손이 아래기를 신은덕건대 선능 헌능의 전성을 명하여 물려 행하게 하셨다 합니다. 저기 하신 지 이미 오래였는데 아직까지 친지하지 못하셨으니 한갓 상의에 미안하실 뿐 아니라 신민의 바람도 또한 결여됩니다. 그리고 각진의 부교가 이미 완성되었는데 철가에다가 다시 설치하자면 이것 또한 큰 배단이 속히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전년 건원능에 진제한 뒤 환가할 때 중로에서 주악한 것은 신은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공자는 이날에 곡을 하면 노래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저기 하신 뒤 배령하는 것이 비록 길한 일이기는 하지만 상하가 모두 단복을 입고 제사하였으니 신의 뜻을 마땅히 주악하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성중조의 고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본받을 것이 아니니 창간대 대신과 더불어 예문을 고정하소서 하였다. 증정실록 8권 증정 4년 3월 1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대선 안당 대사관 유세침이 합사의 아래기를 홍경주의 일은 공론으로 하지 않고 사의로서 했으니 장차 공을 믿고 제멋대로 하여 못할 짓이 없게 될 것입니다. 창가대 추고를 마쳐 치주에 하소서. 한수는 폐주에 있어 조관을 잡아 끌고 또 흥청을 간통하여 불법을 많이 행하였으니 참컨대 형률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하니 전가하기를 홍경주는 조정의 공의로 아랜 것이니 협사로서 죄주어서는 안된다. 한수는 공의로 각각 감죄됨으로 태50으로 수속한 것이니 죄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였으나 제3농계하였다. 그러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공의로 각각 감죄는 공과 의에 따라 각각 죄를 감합니다. 즉 공감과 의감인데 공감은 죄인 자신이 공신이거나 부조 이상의 공신이 있으며 규정된 형량에서 1등을 감하는 제도이다. 의감은 8가지 재판상의 언전의 8이에 해당될 경우 역시 죄를 감하는 제도이다. 한수는 자신이 전국 3등 공신이요 아비 한백륜이 성종대의 좌리 공신 청천부원군으로서 예종의 구국이므로 공과 의에 따라 각각 감등하였던 것이다. 한백륜 증정실록 8권 증정 4년 3월 15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록 8권 증정 4년 3월 15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록 8권 증정 4년 3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박광년과 헌납 김양진이 홍경주 한순의 일을 아뢰었다.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신이 박원종의 집에 이르니 서리가 와서 통보하기를 경성판관 김윤문이 낙점을 받았다 하므로 신이 이르기를 윤문이 과연 경성에 합당한가 하니 원종이 이르기를 윤문은 재주가 없으니 명일경련에서 그대가 아래어 바꾸는 게 좋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윤문의 위헌을 알지 못함으로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 경련에서 박원종이 그 합당치 못함을 아뢰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이 사사로 이르기를 삼공이 아랜 말을 곧 윤종하지 않으면 온변치 않다. 삼공은 인물을 진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한 말을 쓰지 않으면 말한 사람도 또한 그 뜻에 만족하지 않아 스스로 생각하기를 말한 바가 극진하지 못한 바 있다 하고 건백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였더니 그 뒤 유순정, 홍경주가 결정하여 바꾸었으므로 신은 도로 기뻐하여 이르기를 대신의 말이 행이하여졌구나 하였습니다. 경주가 사사로이 간차를 통하여 동년의 벗을 비유하고자 하였으면 잘못이나 다만 다른 대신도 또한 윤문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였으니 경주가 어찌 협사하여 발언하였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협사하여 아뢰었다는 말은 실로 실정에 지나치다 하였다. 증정실록 8권 증정 4년 3월 1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선 안당과 대사관 유세침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홍경주의 일은 전지를 내려 추구하였으되 경주가 곧 승복하지 않는 것은 공을 믿고 교만방자한 것입니다. 이제 명하여 추구하지 못하게 하시면 전자함이 더욱 심할 것이니 창컨대 형률에 의하여 주의해 주소서. 한순 더 아울러 형률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이제 듣건대 성의하니 경륜에서 아래기를 삼공이 아랫말은 마땅히 곧 체납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하니가 만족치 못하고 또 말한 바가 극진하지 못한 바 있는가 의심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이 말은 크게 사체에 방해됩니다. 비록 대신이 아래인 것이라도 말을 쓸만하면 쓰고 쓸만하지 못하면 반드시 쓰지 않는 것이며 마땅히 위로부터 재단하셔야지 대신의 말이라여 일일이 청종하여서는 안 됩니다. 희한도 또한 원은 대신으로 그 뜻이 위로 하여금 자기가 건백한 바를 문득조차 어김이 없게 하고자 함이며 겸하여 경주 구하기를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신이 전권하는 패단이니 참컨대 추구하소서 하였다. 증정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채찰사 송일의 장계에 이르기를 보을 하보의 부설 및 풍산, 무산 등의 보의 입의 편부를 관찰사 절도사와 함께 더불어 심의하였는데 입의하고 부설하는 것은 실로 경작과 방수의 편익이 됩니다. 다만 인력이 많지 않아 세보의 축성을 올 봄에 아울러 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산보는 경작할 만한 땅이 없으니 마땅히 먼저 입의하여하고 나머지 두 보는 오는 가을에 축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산보는 원래 착박한 땅으로 보를 설치한 지가 이미 오래고 지력도 또한 다 하였으며 게다가 근래에는 잇따라 수제를 잇고 밭과 들이 변화의 모래가 돌이 되어 도무지 경작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보의 백성들이 실업한 것은 과연 고형산이 아랫바와 같습니다. 신이 보의 백성을 점멸하니 당초 보를 설치할 때 원호가 87이었는데 지금까지 유리한 것이 16, 도망한 것이 30, 물고한 것이 5, 현존하는 것은 38이되 그 빈궁한 형상을 보면 옷은 몸을 가리지 못하고 집은 현경과 같으니 하물며 갑주를 갖추고 외모를 방어하겠습니까? 이제 만약 그대로 살게 하면 금년을 넘기지 않아 안고 업고 도망하여 흩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백성이 흩어지면 누가 더불어 보를 지키겠습니까? 형세로부와 옮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산보는 전토가 비록 무산에 척박한 것과 같지 않으나 민호는 원정 50에서 이제 17호가 감아해졌고 그 빈잔한 형사는 무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로써 보면 풍요한 땅을 가려 백성을 옮겨서 생업에 편안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물며 이웃진이 서로 구원하는 것은 또한 병가의 계책이니 만약 부득이하여 무산을 옮기면 풍산은 이웃진으로서 더구나 옮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을 하보는 본래 김종서가 설치한 바로 그 뒤 정로의 침핍으로 인하여 혁파되었으되 회령진과의 거리는 20리고 성터가 아직 있고 샘 근원도 마르지 않으며 서북 정로의 요충지에 해당하니 사람이 설치한 바가 어찌 그 뜻이 없겠습니까? 지금 다시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산 풍산의 보를 옮겨 배설할 것을 보면 무산으로부터 서쪽으로 동량동에 이르기 20리쯤에 노파가 있는데 지세가 고평하고 둘레가 광활합니다. 그 가운데 샘의 근원이 있고 좌우에도 또한 샘이 있어 보를 만들만하며 그 동에는 경작할 만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북쪽에는 양령 만동이 있는데 토지가 동량보다 100배나 비요하되 다만 정로가 두 곳이 있습니다. 노파로부터 서쪽으로 자유령까지는 40여리이고 자유령으로부터 허스라 물가의 정가평 야인이 흩어져 사는 곳까지는 60여리이니 통산하면 정로의 거처까지는 100여리였습니다. 양령 망동의 수원으로부터 서북으로 수비리에 이르기까지 20여리이고 수비리로부터 준령을 넘어 여말, 은가동, 하단의 야인, 우다, 야과 등이 흩어져 사는 곳에 이르기까지 40여리이니 통산하면 정로의 거처는 60여리입니다. 풍산으로부터 서쪽 40여리에 이르면 죽대가 있는데 지세가 평광하여 앞에는 큰 데가 있고 가운데는 옛 우물이 있으며 토지가 비옥하나 다만 정로가 3곳이 있습니다. 죽대로부터 서쪽으로 수비리에 이르기까지는 20여리이고 수비리로부터 준령을 넘어 여말, 은가동, 야인, 우다, 야과 등이 흩어져 사는 곳에 이르기까지는 40여리이니 통산하면 오량캐가 사는 곳까지 60여리입니다. 죽대로부터 서쪽으로 우음 대동에 이르기까지 6, 7여리이고 우음 대동으로부터 두만가 강가의 상, 보울하, 야인, 홍다상 등이 흩어져 사는 곳에 이르기까지는 40여리이니 통산하면 오랑캐의 거처까지는 50여리입니다. 죽대로부터 서쪽으로 강중덕 연대에 이르기까지 6, 7리이고 강중덕 연대로부터 두만강 가의
상부, 을하, 야인, 홍다상 등이 흩어져 사는 곳에 이르기까지는 40여리이니 통산하면 오랑캐 거처까지는 50여리입니다. 두 보의 정로가 대개 이와 같으니 정로로 보면 보울을 옮기는 것을 가볍게 거행하여서는 안 될 듯하나 그러나 만약 무산을 노파에 설치하면 차유령 정로를 우리가 막을 수 있겠고 풍산을 죽대에 설치하면 상부 을하 정로를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며 하보울하를 예터에 회복하면 회령 풍산을 우리가 서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다. 볼을 설치하는 것은 어디인들 정로가 없겠습니까? 미래의 적변을 미리 두려워하여 현존한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경중 완급을 논란할 만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못하여 볼을 옮긴다면 조처할 계책을 마땅히 의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이 본도의 관찰사 절도사 풍산 이보의 가정 군사 및 보을 하보의 수병들과 의논하여 마련하기로는 무산이 현재 있는 토병은 38인인데 이제 본진의 부령 토병 62인을 더하고 풍산에 현재 있는 토병은 33인인데 이제 본진의 회령 토병 67인을 더하였으며 보을 하보는 본진의 회령 군사 100인을 뽑아 토병을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삼보의 토병이 각각 100인인데 이로써 방수하기는 단약한 듯하니 마땅히 삼보에 각각 조전 병마 100을 성하여 함께 지키고 전항의 정로 5곳에 군사를 많이 배정하여 채탐하게 하며 무산 풍선의 앞에 배설한 연대 7곳을 철거하여 옮겨 설치해서 보울하로부터 동량동에 이르기까지 5곳에 후망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비아의 경계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땅히 회령의 장성 상단으로부터 산세에 따라 흙을 깎거나 성을 쌓아서 세동구에 이르러 거치고 신설 보울하로부터 풍산 건너편 고산 준령 사이에 흙을 깎고 성을 쌓아서 수비리 동구에 이르러 거치며 신설 무산으로부터 서쪽 10여리에 이르기까지 흙을 깎고 성을 쌓아 차유령 정로를 막아야 합니다. 그 석축할 4곳은 또한 불과 몇 리뿐입니다. 도로는 구로가 회령으로부터 부령에 이르기까지 45리인데 신로는 회령으로부터 보울하에 이르기까지 20리, 보울하로부터 풍산의 신설 죽대에 이르기까지 20리, 죽대로부터 무산의 신설 노파에 이르기까지 37리, 노파로부터 북령에 이르기까지 31리이니 모두 18리입니다. 그 사이의 경로는 회령으로부터 부령에 이르기까지 30여리이니 도로의 원근은 대략 같습니다. 성자는 올봄에 농사가 핍근하여 단연코 거행할 수 없으니 가을을 기다려 관찰사로 하여금 쌓게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무산의 백성은 풍산보다 더욱 불쌍하여 볼을 옮기지 않고는 구원할 만한 계책이 없으니 노파에 임시로 목책을 설치하여 만으로 하여금 근조를 거느리고 움직이지 말고 방수해서 농민을 보호케 하는 것이 온편합니다. 양녕만동의 농민은 풍산을 옮기기 전에 만호가 겸하여 보호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농보를 만들고 따로 군관 한 사람을 정하여 군사를 헤아려 거느리고 수호하면 양처의 농민이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소견은 이러할 뿐이며 관찰사 절도사의 계교도 신과 같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6일 무신 4번째 기사. 경찰관 김건사의 장계에 이르기를 제포의 두 위를 불러 조정에서 의논한 일로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우리도 항상 가덕도 일로 조정에 물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묻기 전에 심포하고자 의심되는 것을 모두 탐색하였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적외가 큰 배를 타고 바람을 무릅쓰고 들어갔으며 또 조선말을 할 줄 안다는 등의 일 때문에 우리들을 의심하지만 흥판으로 왕래하는 외인이면 누가 조선말을 알지 못하겠으며 바람을 타고 바다 파도 속을 출몰하는 것도 또한 외인이면 누구나 하는 보통 일이니 이로 인해 우리들에게 의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심포하여 고하고자 하였다는 말은 가상하다. 그러나 이적이 어찌 다른 곳의 외인이겠는가? 너희들 관하의 사람들이 소위이다. 흥적의 힘이 나타났으니 숨길 수가 없을 것이다. 비록 변장이 묻더라도 마땅히 사실대로 고하여야 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왕명을 받들고 직접 와서 묻는데 감히 조금이라도 숨기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번의 변은 우리들도 또한 내 관하의 소위인가 의심하였거늘 하물며 조정이겠습니까? 간세한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 비록 부자 사이라도 능히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이웃 마을이나 관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에 살고 있는 외인들은 비록 웅천 인민과 더불어 서로 사귀어 친하지는 않지만 서로 가까운 땅에 사니 어찌 낯을 아는 사람이 없겠으며, 가덕도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배가 모두 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생관자도 있으니 만일 우리들 관할 사람의 소위일 것 같으면 저들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여 또한 숨기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지금 없어진 사람을 너희들은 가리기가 몹시 쉬울 것이다. 가덕도의 변이 지난 11월 초 2일에 있었으니 그때 너희들 관하의 바다 가운데를 출입한 사람이 있었는가를 철저히 찾아 추문하면 얻기가 무엇이 어려우랴 하니 대답하기를 만약 변이 생길 것을 미리 알았다면 관하의 출입을 항상 기록했을 것이나 지금 불의의 일이 발생하여 누가 그때 출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두목이 되어 총검하는데 관하의 출입을 어찌 모르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각슴에 흥판하는 배가 잇따라 왕래하는데 어찌 우리들에게만 의심을 품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어찌 국가에서 양계의 야인 대접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야인 가운데 이와 같은 자가 있었다면 벌써 이 산품 당상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구바 장초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예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대대로 우리 땅에 살아 대충 예의를 알겠거니와 야인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대접하는 은혜가 매우 너그러운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힘껏 충성을 다하여 도적을 잡아 바친다면 조정에서 반드시 너희들의 공을 가상히 여겨 마땅히 상을 주는 언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위로는 조정에서 회무하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고 아래로는 주장이 되어 아래 사람을 억압하는 위험을 잃지 않는 것이니 어찌 양적으로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정에서 반드시 처치가 있을 것이니 후회한들 미치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국가에서 우리를 대접하기를 야인과 차이를 두는 것을 알지 못하겠으며 또한 어찌 잡아 고하면 상을 받고 고하지 않으면 벌을 당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귀토에서 태육되어 먹고 입는 것이 모두 국언이니 어찌 감히 나라의 법을 어기고 몰래 절발을 행하겠습니까? 근래의 변은 해적의 소위에서 발생한 것이니 비록 도주에게 유시하여 잡게 하더라도 사세가 잡기 어렵겠거늘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부산파의 두 외를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지금 묻는 일은 지난 12월 사이에 고기를 낚으러 왕래하다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는 우도에 있고 우리들은 좌도에 살아 두 곳이 서로 머니 우도 사람이 어찌 좌도의 일을 알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이르기를 무릇 사람 가운데 도둑질하는 자가 어찌 모두 이웃 마을 서로 가까운 곳에서만 나오겠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바를 내가 알겠다. 반드시 제포 외인의 소위임을 지적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 아무개의 소위라고 적확하게 말하지 않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법에 무릇 도둑질한 자는 장범이 드러나지 않으면 비록 의심되는 사람이더라도 감히 지적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처가 우도와 몹시 먼데 어떻게 제포 외인의 소위라고 지적하여 말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가덕도의 적이 큰 배를 타고서 바람을 무릅쓰고 들어갔으며 또 조선말을 하니 산포의 외인이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행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너희들이 비록 백단으로 숨기지만 조정이 어찌 너희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조정이 비록 산포 사람들을 의심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가덕도와 상거가 몹시 머니 이의 형편으로는 볼 때 바람을 무릅쓰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 이 포의 사람들이 종전부터 어기고 거스르는 일이 조금도 없는 것은 조정에서 아는 바이니 현장에서 잡지 못한 일을 어찌 감히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여 말하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하늘에 빌고 해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는 모른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가덕도의 변은 11월 초 2일에 있었다. 그때 너희들 관하에서 바다 가운데 출입한 자를 철저히 찾아 추문하면 찾아내기가 무엇이 어려우랴 하니 대답하기를 11월과 12월 사이에는 곧 청어 대구어를 잡는 때이므로 이 기회를 잃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포구에서 낚시질하고 그물질하기에 겨를이 없는데 누가 집을 떠나 멀리 나가겠습니까? 그때는 본디 출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연포의 두 외를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바람을 무릅쓰고 들어간 것이나 조선말을 하는 것은 과연 근처에 사는 외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가덕도와 상거가 몹시 머니 어떻게 바람을 무릅쓰고 배를 내었겠습니까? 하기에 신이 이르기를 그러면 가덕도 곁에 가까운 포는 어떤 포인가? 너희들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냐? 하니 대답하기를 가덕도는 제포의 문정에 있어 바람이 한 번만 불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포 사람도 또한 국은을 매우 중하게 입고 있는데 어찌 감히 배은하고 도둑질을 하였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가덕도의 도적은 반드시 삼포 가운데에 있었겠으므로 너희들에게 잡아 고하여 스스로 그 혐의적인 자취를 변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소위인데 조정에서 무지한 살까지 모두 의심하게 되니 너희들이 오히려 인심이 있다면 어찌 수치스러운 마음이었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도주가 항상 사람을 시켜 우리에게 책망하여 다 이르기를 너희들은 대대로 조선의 은혜를 입었으니 득해가 몹시 크다. 관아이 만일 관세의 절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잡아 목을 베어 수급을 가지고 와서 고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국가의 은혜를 입었고 또 도주의 교시를 받고 있으니 만약 도둑질한 사람을 한다면 무엇이 두려워 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물은 사연은 마땅히 곧 도주에게 치보하여 찾아 잡게 할 것이며 우리도 또한 마음을 다하여 찾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니 전가기를 명일정성 및 지변사 재상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8권 중종 3년 3월 16일 무신 5번째 기사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국조보감을 보니 우리 태조께서 공신을 매우 후대하셔서 비록 죄가가 있더라도 반드시 용서하셨다. 경들은 비록 홍경주가 협사하였다고 하지만 창사는 또한 대신과 함께 의논하여 아렸다고 하니 원훈 대신을 경의하게 진퇴하여서는 안 된다. 한순의 일은 공의로 각각 감지하는 것이 예의다. 이 때문에 다만 태 50으로 수속하였으니 더 죄 주어서는 안 된다. 창산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대신의 아랫말을 좁게 하고자 한 것은 나라를 걱정한 너로서 마음에 품은 바를 모두 도로한 것뿐이니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간이 창산의 말을 가지고 패단이 있다 한 것도 또한 옳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상계의 조정조로부터 공신을 매우 후대하셨다 하시니 이 말씀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만약 공착의 일이라면 의공으로 용서하여도 좋으나 경주의 협사나 한순의 탐호는 모두 고범이라 완전히 풀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공신이 몹시 많아 이를 맡은 대신하는 공신이 태반입니다. 만약 공신이라 해서 죄 주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근신하겠습니까? 이조와 병조의 판서는 비록 공착이라도 모두 채직하며 죄를 논함에 있어 공신이라 해서 말감할 수 있지만은 그 채직 여부는 공신과 관계없습니다. 한수는 비록 공의로 각각 감제하더라도 그 죄가 태 50에 그칠 수 없습니다. 성의하는 대신이라 마땅히 공론으로 아뢰야 하는데 그는 경주를 비유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또 자기가 건백한 바를 문득 어김없이 행하고자 하니 대신의 채통이 아닙니다. 청컨대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6일 무신 6번째 기사 대사원 안당과 대사관 유세침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 등이 홍경주의 농건한 일을 가지고 거듭 농계하였으나 천청이 더욱 아득하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대신의 진언은 공정한 것에 한결같을 뿐입니다. 만약 공정한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모두 사사로운 것입니다. 하물며 권병을 잡은 자가 제멋대로 방자해서 공사를 기탁하여 사사로운 일을 자행하고 감히 그 사이에 마음먹은 것을 행하고자 하면 여러 날 다른 날 천롱하는 근심을 장차 구제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지난번 경주는 김윤문을 비호하고자 음으로는 사사로운 뜻을 품고 양으로는 공론을 빙자해서 흑백을 몽롱하게 하여 성청을 범하니 그 속셈이 바로 드러나 가리우지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 판관을 의망할 때에 윤문을 불가하다고 하지 않다가 윤문이 애처로운 사연으로 모면하기를 구한다는 것을 듣고서는 곧 이조에 서로 서간을 통하여 전의 의논을 배반하니 그 협사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조에서 공의로 고집하여 그 청을 좇지 않으면 진실로 마땅히 부끄러워하기에 겨를이 없을 터인데 오히려 윤문을 곡비하지 못한 것을 만족히 여기지 않아 우물쭈물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지가 이미 달을 넘기다가 경륜에서 조로운 임을 가탁하여
연문이 사람의 그릇이 합당하지 않다고 공교히 꾸몄어 아래였습니다. 이는 경주가 제멋대로 끓임이 없고 전하를 기망한 것이 또한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혼신이라 하여 죄주지 않으시고 갑자기 명하에 논란하지 말라 하시며 또 그 직책을 책면하지 않으시니 이는 전하께서 사사로이 경주를 편들어 공론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경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령 원운 대신이 공을 믿고 전자하여 조정을 마음대로 두지 않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를 비호하며 아부하지 않는 자는 물리쳐 조종을 손에 쥔다며 전하께서 장차 어떻게 처치하시겠습니까? 신등은 더욱 간절히 한심합니다. 하물며 병조는 병권을 잡고 전형을 맡아 그 책임이 크고 고난이 무거우니 경주 같은 무리가 전롱할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경주를 파면하는 것만 중히 여기시고 홀로 권신이 전롱하는 화하는 생각지 않으시니 이는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수는 부박비하하고 또 학식이 없이 다만 편령 교사로서 패조의 괴임을 얻어 외람되이 승품에 얻었습니다. 그때 순의 집을 철거하게 되어 그 값을 의존함에 그 턱값까지 아울러 계산하는데 순이 비싼 값을 치도록 몰래 사주하여 값을 너무 중하게 받았으니 그 탐욕이 극심합니다. 장계수 섬이 이미 그 땅을 받았는데 순이 교묘히 거짓말을 알고 그때는 다만 제목과 기야만을 허가하였다고 감히 백일하여 호소하니 그 제멋대로 탐종하여 부끄러움이 없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의 무상함은 드러나기가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그 죄악도 죄주어 1호라도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공의하여 억지로 말감하고자 하시나 이는 또한 신등이 이해하지 못할 바입니다. 경주가 협사하여 상을 기망하고 순이 종욕하여 법을 범한 것은 모두 공론이 용납하지 못하는 바인데 전하께서 공론을 배제하고 법을 굽혀 사사로운 언의를 베푸시니 이는 전하께서 간하는 것을 거절하는 싹이 이미 조짐을 보인 것이며 혼신 청리의 종자하는 조짐이 날로 자라는 것이라 신등은 마음 아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속히 경주를 파면하고 형류를 조차 순을 죄주어 공론을 쾌하게 하소서 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